페이백 자체가 그거만큼 전체 횟수가 안 들어오고 몇 번, 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만 들어오고 못 받고 잠적을 해버린. 그래서 막 500만 원 무슨 대출 받아서 이거 돈 낸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렇지. 제일 위에 거를 해주기로 해놓고 제일 아래 거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아예 이름이 없는 걸로 해주거나 2천만 원 이상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이용해 거대한 부를 축적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피해자만 100여 명, 피해액은 수십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이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 뒤에는 과연 그 혼자뿐이었을까요? 사건의 핵심은 페이백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돌려준다는 것. 하지만 세상에 공짜 수술은 없었습니다. 그 사건의 개요가 정확하게 뭐예요? 주제를 그냥 제목을 짓자면 페이백 사기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뭐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라는 수술 비용이랑 그 보형물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치면 이거를 뭐 150씩 아니면 300씩 몇 번에 나눠서 페이백을 해주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는데 페이백 자체가 그거만큼 전체 횟수가 안 들어오고 몇 번, 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만 들어오고 못 받고 잠적을 해버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단 몇 번의 입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 이 위험한 거래에 빠져든 사람들은 상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가 통화를 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들었는데 대략 지금 추측으로는 어느 정도? 피해자 인증을 한 단톡방에서는 한 100명 약간 넘는 정도. 100여 명. 하지만 이 숫자 역시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들어온 건 아니겠네요. 왜냐면 좀 자기가 신원이 좀 노출될 것 같은 사람들은 조금 안 하고 아니면 피해가 좀 적다. 뭐 손해본 금액 자체가 뭐 200만 원 정도 이런 사람은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자 하고서 안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피해액은 더욱 심각합니다. 평균 800만 원. 페이백이라는 말에 속아 다른 시술까지 결제한 경우 피해액은 2천만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대 역시 60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신이사라는 사람한테 대충 추정되는 피해액은 얼마 정도예요? 각자 다른데 이거를 한번 집계를 해보진 않았지만 평균적인 금액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평균이 그래도 한 800 정도가 많더라고요. 평균 800? 정도가. 그러니까 그 이상의 비용을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상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2천만 원? 2천만 원 이상.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2천만 원의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아니, 페이백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다른 것도 한 번에 다 하자. 피부 관리나 뭐 레이저 시술이나 뭐 리프팅이나 뭐 그런 거 한 번에 다 하자 해갖고 묶어서 한 사람은 피해 금액이 높지. 근데 이게 지금 단톡방에 100명이 넘어가고 아까 사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는 60대까지 피해자가 있다? 그런 경우는 뭐 소개인데 수술은 받지도 못하고 대출받은 돈의 할부금만 매달 갚아나가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한 겁니다. 열심히 돈 모아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막 500만 원 무슨 대출 받아서 이거 돈 낸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렇지. 그러니까 매달 이게 할부금을 낼 때마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피해자 100여 명, 추정 피해액 10억 원 이상.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냥 제가 듣기에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수술을 하고 페이백을 준다라는 게 그럼 내가 공짜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대체 그는 누구이기에 이 비상식적인 제안을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던 걸까요? 우리는 그가 쌓아올린 신뢰의 장치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뭐 선수가 아닌 분들도 많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너는 좀 유명하니까 우리 병원에서 했다고 한 번만 해달라. 그러면 너한테는 혜택을 주는 걸로 돈을 줄 순 없고 무료로 해주겠다. 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나는 그냥 무료로 하는 거고 좀 혜택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크게 의심을 안 했고 유명 선수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대신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을 통해 온 일반인들에게까지 피해는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 신뢰를 완성시킨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의 직함이었습니다. 의심을 안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 사람의 직위, 위치. 그게 가장 컸지. 저는 그 단체에 그냥 소속된 직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거의 뭐 운영대표지, 운영대표. 예, 운영대표 거의 뭐 사장급이라고. CEO나 창립자는 아니지만 운영대표니까 그 현장에서 항상 뭐 진두지 같이 하고 그 부분에서 많이 사람들이 혹한 거지. 설마 이런 사람이 하겠어? 이게 컸지. 그는 세간의 보디빌딩 대회의 운영이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의 높은 지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에 또 다른 권력을 더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위치를 이용해서 내가 이곳에서 수술을 받으면 무언가 대회에서 조금 더 좋은 뭐 결과나 그걸 기대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피해자들이랑 대충 얘기를 하셨을 때 그렇게 노골적으로 뭐 내가 널 좀 신경을 써주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그건 일부고 네. 그런 약간 뉘앙스로 내년부터 다 심사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약간 우리는 알잖아. 시스템 자체가 심사위원이 아니면 심사에 개입하기가 진짜 힘든 시스템이거든. 그 시스템 자체를 모르는 선수 출전자들은 뭐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선수들은 항의를 망설였습니다. 일각에 따르면 자신의 미래, 즉 대회 결과가 그에게 좌우될 수 있음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는 취재 도중 그의 이런 사기 행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연도가 뭐 올해, 작년 이게 아니라 뭐 제가 알기로는 6년 전, 7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때는 다른 병원에서 일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부터 피해가 있었지. 그때부터 피해가 있었고 구속이 한번 됐던 걸로 알고 있어. 그거는 사기 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거 사기 전과까지 있던 인물이 어떻게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서 실장으로 일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그가 일했던 성형외과의 운영 방식에서 기묘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명함 자체가 거기 상담 뭐 이사나 뭐 명함도 뭐 여러 개더라고. 실장으로 파져 있는 명함도 있고. 그리고 병원에 소속됐다는 게 확실한 게 병원을 대신해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 상담을 하고 뭐 언제 뭐 이 안내하는 것도 언제 수술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도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정보를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병원에 출퇴근을 하니까 이렇게 신이사가 병원 직원이라는 정황이 명확한 가운데 우리는 그 병원의 기묘한 운영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형외과인데 성형외과의 계좌나 그 카드 단말기가 있고 PS라는 계좌와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 PS는 대표가 신이사로 돼 있거든. 그러면 두 군데서 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합산을 하겠지. 합산을 하거나 서로 뭐 돈에 대한 공유를 하겠지. 근데 이게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PS라는 그 영어 단어가 플라스틱 서저리거든. 성형외과야. 어차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사람들은. 그러면 이 돈은 결론적으로 병원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다? 돈을? 그거는 정확하게 돈의 흐름까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2천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그걸 어떤 식으로 쉐어를 하겠지. 직원이라고 확신하는 게 뭐 PS로 받은 걸 원장이 모를 수가 있나? 그렇죠. 금액 자체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 병원에서 어쨌든 집도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뭐 페이백이 안 들어왔어, 뭐가 안 들어왔어? 일반 상식으로 그 돈 못 받았으면 병원에 가서 아주 진상을 깠을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피해자들이? 예. 근데 그런 게 거의 없고 지금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잖아요. 근데 갔는데 그날 병원 자체가 폐업을 했지. 하나의 병원, 두 개의 돈주머니. 이런 이중 계좌 구조는
훗날 사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원장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화벽 역할을 염두에 둔 걸까요? 병원 측은 신의사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병원 안에서 자신의 환자를 상대로 벌어진 일을 병원장만 몰랐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건이 공론화되자 병원은 폐업했고 원장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저희는 취재가 깊어질수록 이 사건이 단순한 페이백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약속된 페이백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이들은 운이 좋았던 걸까요? 하지만 그들 역시 또 다른 방식의 피해자였습니다. 나도 사실 못 받다가 계속 독촉을 해서 난 전액 다 받았다. 사실 피해자는 아니다. 근데 다만 내가 불만이 있는 거는 수술이 잘 안 됐다. 마음에 들지 않고 보형물 자체가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되게 명품 보형물이라고 하더라고. 일련 번호 자체가 조회를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 조회를 하면 조회가 돼야 되는데 조회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보형물에 일련 번호가 있어서 이걸 인터넷에서 조회를 하면 조회가 나오는 그런 보형물인 거예요? 되게 비싼 거겠네요? 그게 멘토라는 그 보형물 자체가 되게 유명한, 우리는 모르니까. 네. 그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설명을 듣다가 한 3개 정도 등급이 있는데 제일 위에 거를 해주기를 해놓고 제일 아래 거를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이름이 없는 걸로 해주거나 재수술을 할 때 알게 된 경우도 있고 이거 멘토 아니다고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했을 때 그렇게 알게 된 경우도 있고. 이해하기 힘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두 돌려받았는가? 그들은 사기극의 신뢰를 쌓기 위한 미끼였을 수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설령 페이백을 전액 환불해준다 해도 고가의 멘토 보형물 대신 저가의 보형물을 사용하여 그 차익만큼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거래에서 손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앞서 언급된 그의 과거, 사기 전과 그 실체는 바로 보험 사기였습니다. 한 번 수사가 했었어. 그때는 보험 사기였어. 보험 사기는 뭡니까? 보험 사기는 유방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방 재건술이나 액취증 수술로 가슴 수술을 했을 때, 보형물 수술을 했을 때 보험 회사에서 전액이나 일부 금액을 치료 목적으로 했다, 이걸 증명을 받았을 때 지불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치료 목적이 아닌데 치료 목적인 것처럼 병원에서 이걸 해주면,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받은 사례들이 있어. 그래서 보험 사기로 실제로 받은 사람들도 이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거든. 나중에? 받았으니까. 왜냐면 같이 공범이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못 받아야 되는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자분들도 처벌을 받았다고 들었어. 미용 목적의 수술을 치료 목적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낸 사기, 의사와 환자가 공모해야만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는 이미 환자들을 공범으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번 페이백 사건 역시 피해자들이 제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자신만의 법적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건 아닐까요? 한 남자는 구속됐고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할부금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세상에 알린 제보자는 우리 업계에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선수들 피해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대회를 개최하는 사람 거의 똑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슬로건이 선수를 위한, 이걸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럴 때는 선수를 위한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는 거야. 그리고 남자 인플루언서든 여자 인플루언서든지 요새 밈처럼 유행하는 테토녀 하면서 실제로 이런 거 눈치 보면서 난 테토녀라고 하는 게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으면서 이미 그 상황에 대해서 나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선다는 거는 이 업계가 이게 누가 이렇게 되면 아무도 안 도와주고 시시한 업계구나, 이렇게 그냥 전락해버릴까봐 그게 내가 총대를 매자 아니고 이게 누군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되면 내가 나서면, 지금도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겼거든. 나서면 처음에 나섬으로 인해서
이렇게 도와줘서 같이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림을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경각심을 만들어서 이렇게 당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가 사실 컸고, 이러이러한 사기 행각이 있다, 이 사람만 그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요거 조심해라 하는 느낌으로 했는데 점점 커진 거지, 이것도. 제2회, 제3회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작한 공론화.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병원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이미 폐업을 한 병원을 상대로 한 싸움은 험난할 것입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약속했던 무료 수술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술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절박함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린 신의사와 그 조력자들은 과연 법의 심판대에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가 숨긴 돈의 행방과 병원의 공모 의혹에 대해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